여러분 반갑습니다. 엄지의 제왕 허참입니다. 네. 아유 잘 오셨습니다. 예. 아유 오늘 뭐 이렇게 새롭게 좀 단장을 했습니다. 특집 답죠, 그죠? 네. 예. 저기 앉아 계신 우리 저 주부님들. 예, 엄지에 대한 관심을 갖고 보시다가 자신의 그 질병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있으셔서 신청을 하셔서 오늘 방청하러 오신 거예요. 예. 우리 저 동준 씨에게 누님들이에요, 그죠? 그렇죠, 우리 누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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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노래까지 냈잖아요. 그렇지, 요즘 가수로 활동하고 있어요. 예. 누나야, 조금만, 몇 소절만. 외로워하지 마, 동생이 있잖아. 누나 곁에 내가 있잖아. 누나 곁에 내가 있잖아. 아, 됐어. 야. 예, 죄송한데 오늘 갈 길이 멀거든요. 예. 저 진행 좀 해주십시오. 예. 부탁을 해. 네. 다시 한번 박수 한번 크게 보내드리죠. 잘 오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이제부터 본격 시작할까요? 엄지 닥터와 함께하는 여름 특집입니다. 나이살 확실하게 잡는 놀라운 비결을 공개합니다. 엄지 닥터 세 분을 소개하죠. 서재걸, 신동진, 박산중 원장이십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예. 아유. 닥터 브라더스네. 예. 아이고 키도 훤칠하고. 아니 진짜 의사 같아요 오늘. 예, 진짜 그런 네, 가운 입고 나오니까. 네, 좋습니다. 오늘의 주제 나이살. 나이가 들면 주름과 함께 세트로 찾아오는 운명 아닙니까? 박선용 원장님, 이걸 꼭 빼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나이살 하는데요. 사실 나이살이라는 게 이제 그냥 살이 아니라 병살입니다. 나이살은 우리가 이제 보기에만 안 좋은 게 아니라 몸 관리를 지금 아주 잘못하고 있다는 이게 증거인데요. 그리고 이게 이제 이대로 살다가는 결국 병에 걸린다는 또 경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이 오늘보다 내년이 올해보다 건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나이살을 잡아야 하는데요. 실제로 연구 결과를 보면은요. 중년에서 이제 나이살을 10kg을 빼면 사망률이 20% 감소를 하고요. 당뇨병 확률은 30%. 그다음에 이제 비만과 관련된 암 발생률이 무려 40% 감소하는 그런 놀라운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을 보시면 저희가 이제 살도 빼고 건강도 잡으실 수 있는 이런 노하우를 전부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윤 원장님, 나이살과 그냥 살이 많이 다른 겁니까? 아, 전혀 다른 겁니다. 전혀? 예, 그렇기 때문에 빼는 방법도 다른 거죠. 네. 주부님들 특히 물만 마셔도 살이 찐다는 말씀 많이들 하시는데요. 이렇게 물만 마셔도 찔 수 있는 것이 바로 나이살입니다. 젊었을 때는 하루 이틀만 먹는 걸 조절하면 쭉쭉 살이 빠지는데 언제부턴가 아무리 굶어도 살이 안 빠지게 되죠. 그 이유가 바로 나이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이살을 건강하게 잘 빼기 위해서는 나이살의 원인이 뭔지 그리고 특징이 뭔지를 알아야 하는 것이죠. 오늘 저희가 나이살의 모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서재걸 원장님, 물만 먹어도 찌는 나이살을 도대체 어떻게 뺄 수가 있는 겁니까? 네, 과연 물만 먹었느냐가 일단은 뭐 중요할 것 같고요. 예, 다른 것도 있을 것 같지만 그래도 옛날에 비해서는 조금 먹어도 살이 찐다 이거죠. 그래서 나이살이란 명칭에 바로 답이 있습니다. 바로 나이에 따라 살이 찌는 원인과 과정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우리가 20대인지 40대인지 60대인지 거기에 따라서 살 찌는 거, 살 빼는 방법이 다 달라야 되거든요.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이제 말씀드리는 걸 통해서 과연 내 나이에 어떤 방법이 현명한 방법인지를 아시면 나이살을 빼는 가장 중요한 열쇠를 잘 아시고 계실 수 있고요. 지금부터 아주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보통 그 세 분 우리 엄지 닥터분들 한 분 한 분이 거의 뭐 한 회씩을 하셨잖아요. 그때도 시청률이 굉장히 좋았는데 세 분을 이렇게 모아놨다는 것은 시청률 몇 프로 예상하십니까? 서 원장님. 네, 일단은 뭐 최고 시청률을 한번. 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없습니까? 한 뭐 5% 정도 가까이. 일단은 서재호 원장님이 5% 예상하셨으니까 세 분 중에는 가장 연장자고 정말 대표 닥터 아니겠습니까? 5%가 안 나오면 세 분이 빠지시는 걸로. 이제 세트도 바꾸고 이제 세방 세트로 세 부대. 다음 주에 녹화할 때는 어느 한 분이 안 계시겠죠. 좋아요. 혹시 지금도 살을 빼기 위해 굶습니까?
아침 저녁으로 초죽음이 되도록 운동을 또 합니까? 모두 틀렸습니다. 나이살 빼는 방법은 따로 있다고 합니다. 알고 나면은 충격적인 나이살의 비밀.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최선을 다했는데도 안 빠져서 원인을 모르겠습니다. 해보는 건 거의 해본 것 같아요. 뭘 해도 안 빠지는 나이살. 나이살의 열쇠는 바로 나이가 들수록 먹지 않아도 살이 찌는 이유가 살이 찌는 원인도 달라지고 또 살이 찌는 방법도 달라집니다. 억울해 살 수가 없어. 숨을 잘 쉬어야 나이살 뺄 수 있다. 숨쉬기만 제대로 해도 살을 뺄 수 있다. 100.5 정도 되십니다. 89cm인데 그렇죠. 매일 이렇게 하면 정말 그렇게 주는 거예요? 하루에 딱 5분씩만 투자하십시오. 나이살을 빼기 위해 꼭 알아야 할 것.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나이에 따라 살 빼는 방법이 달라져야 한다. 서재걸 원장님, 그 이유가 뭡니까? 네, 여름에 특히 살 빼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는 네. 살을 좀 단단히 잘못 빼고 있습니다. 하하. 왜냐하면 나이가 들수록 예. 살이 찌는 원인도 달라지고 예. 또 살이 찌는 방법도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어릴 때는 살찌면 얼굴이 통통해지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이제 수분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특히 아이들은 한 80%가 수분이거든요. 근데 나이가 들면 50%, 40% 이렇게 떨어지게 돼 있는데 보통 30대가 넘으면 살찌는 순서가 허벅지, 아랫배, 몸통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살이 찌고 그다음에 팔다리, 얼굴 순으로 살이 찌거든요. 예, 그래서 팔하고 종아리만 가늘어지고 몸통은 로봇처럼 이렇게 통통하게 되어 계시는 게 사실은 어떤 질병의 어떤 그 전조 증상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예, 단순히 보기 싫다가 아니라 병을 예방해야 되는데 그런 사인이 여기서 나타나는 거고요. 20대 찌던 살하고 40, 50대 찌던 살은 사실 전혀 다른 살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물만 먹어도 살쪄요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하면 막 웃으면서 뻥이라고 하시는 뻥 아니에요. 그쵸? 아니 정말 그 예전에 먹던 거하고 똑같이 먹는데도 살 더 찐단 말이에요. 이게 도대체 억울해 살 수가 없어. 왜 그런 거예요, 선생님? 이게 네, 도대체. 오늘 정확하게 알려드리는데요. 실제로는 나이가 들수록 먹는 걸 줄여나가는 게 원래 정상인데 똑같이 먹고 있다면 살이 찌는 게 또 맞고요. 그래서 중년 이후에는 진짜 먹지 않아도 살이 찌는 이유가 30세 이후에 기초대사량이 한 살씩 더해질 때마다 1%씩 떨어지고 근육량은 10년 새에 3kg 줄고 지방은 한 5, 6kg 늘거든요. 그럼 10년이 딱 지나면 2, 3kg 몸무게는 가만히 해도 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몸무게를 유지한다는 사람은 굉장히 운동하고 식단을 줄이는 노력을 했던 사람만 해당하는 일이다. 이렇게 이해를 되시면 되고요. 또 근육을 만드는 기능은 갈수록 약해지니까 운동이 병행되지 않는 세월 보내는 일이 된다면 결국은 지방으로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런데 엄지제왕에서 이제 나이살에 대해서 자주 다루는 이유가 그냥 보기에만 안 좋은 게 아니고 건강상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근데 나이살이 찌면 건강에 적신호가 켜진 것이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네, 중년 이후에는 이제 노화가 되면서 살이 찌는 이유가 크게 두 가지인데요. 우리가 신진대사라 그러죠. 음식 들어와서 소화돼서 흡수되고 찌꺼기는 나가고 이게 되게 간단한 건데 이게 잘 안 맞는 사람들. 신진대사가 안 되는 사람들은 결국은 에너지나 이런 것들을 쓰지 않고 갖고만 있어요. 그러니까 돈은 많은데 돈을 쓰고 있지 않은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노폐물 처리 기능도 떨어지고 또 근육량은 갈수록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점점 줄기 때문에 근육은 수분을 보유하는 곳이에요. 예, 그러니까 에너지를 저장하는 곳인데 상대적으로는 또 근육량도 떨어지니까 노화가 많이 오고 실제 요즘 연구 결과들을 보면 암도 이런 신진대사가 잘 안 되는 사람들이 결국 암으로 간다라는 연구 결과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암을 예방하자 하는 거는 근육량을 늘리고 저장되는 지방을 줄여서 나이살이 없어지면 그것도 사실 암을 예방하는 방법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네. 근데 가만히 보면요.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더 나이살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남자들 나이살과 여자들 나이살이 다른 게 있습니까? 네네. 그리고 사실- 여자들이 왜 또 나이살 때문에 살이 더 찌는 이유가 뭐죠? 네, 뭐 제일 큰 게 호르몬인데 사실 그 연구 결과를 보면 남성이 여성보다 코가 더 크거든요. 10% 정도. 예, 그 이유가 몸에 있는 그
근육량이 많기 때문에 산소가 더 필요하기 때문에 코가 더 큰 거예요. 예, 그런 연구 결과가 있었어요. 그래서 특히 11살 정도 됐을 때부터는 남성들은 지방을 한 전체의 5% 정도 저장을 하지만 여성들은 15%를 저장해요. 왜냐하면 모두가 아이를 낳고 출산 분만을 하기 위해서는 지방을 많이 갖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남성, 여성이 이렇게 이미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근육량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여성들에게는 나이살을 찌기가 너무 쉽죠. 지방 보유하는 습관이 남성보다 훨씬 월등하거든요. 네. 그래서 갱년기 때는 호르몬 체계도 바뀌고 줄어들면 여성이 남성화되고 왜 남성이 여성화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나이살이나 이런 호르몬이 줄어들면 내장 지방이 늘어나요. 그래서 여성은 50세까지 출산할 가능성이 있는 거를 생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그 여성의 호르몬들이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혈관이 좁아져도 다시 펼칠 수 있게 만드는 힘을 이 호르몬들이 하고 있는데 남성들은 왜 회식하다가 갑자기 혈관이 막혀서 돌아가시는 돌연사가 많은 이유가 그런 호르몬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고 여성들은 잘 죽지 않습니다. 웬만하면. 네. 근데 폐경 이후에 어떤 그런 것들을 전혀 대비하고 있지 않다면 폐경 이후는 남성이랑 똑같아요. 예, 그럼 그야말로 심혈관 질환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잘 막히고 피도 잘 안 통한다 그러고 예, 이제 그런 호르몬의 변화가 생기니까 그다음부터는 집중적으로 체중 증가가 되면서 지방을 더 보유하려는 욕심스러운 어떤 그런 행동들을 많이 하게 되는 거는 철저하게 호르몬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요, 저기 나이를 먹으니까요. 아까 저기 나이 먹으면 소식하기 뭐 많이 먹고 살 빼려고 하는 거는 말이 안 된다고 하셨는데 네. 그렇게 많이 못 먹어요. 옛날보다 반 정도밖에 못 먹어요. 그래도 포만감을 느끼는데 예. 배는 그대로 그냥 버티고 있거든요. 네. 저 가끔씩 보면 군것질을 많이 하시던데요. 뭘 많이 해요. 자기가 먹을 때 아니 하나씩. 꼭 대기실에 오면 뭐 비스켓 있는 거 있으면은 찾다가 누가 다 먹었어. 혼자만 꼭 그러시던데. 네, 그런 적이 한 번 있죠. 자, 오늘 함께 하신 시청자 여러분 이야기를 좀 들어볼까요? 먼저 최은열 씨 어디 계십니까? 반갑습니다. 마이크 잡아주십시오. 예. 오늘 나이살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기 나오셨는데 네. 뭐가 가장 궁금하세요? 저는 연골이 닳아서 한 것이 아니고 다쳐가지고 반스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서 운동을 못 하겠어요. 그래서 집에서 자전거로다가 접이식 자전거로다가 한 50분씩 하거든요. 그런데 뱃살은 안 빠져요. 최선을 다했는데도 안 빠져서 원인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신청했어요. 자, 박상주 원장님 어떻습니까? 운동 안 하고도 살 뺄 방법이 있습니까? 이런 질문은 이제 일을 안 하고 돈 벌 수 있느냐. 예, 이런 똑같은 질문이거든요. 아유, 지금 자전거 타기 하잔다. 그러니까 운동을 안 하고 결국 살 빼는 방법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지금 이제 이 사례자분 최은열 씨 같이 이렇게 무릎이 아파서 잘 걷기도 힘든 분들이 과연 어떤 운동을 할 수 있을 것이냐. 예, 그래서 자전거도 좋은 운동이기는 하지만 사실은 이 운동을 하시기 이전에 또 기본적으로 하셔야 되는 운동이 또 있어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잠시 후에 예, 그거와 관련된 비결들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 씨, 예, 반갑습니다. 예, 살 빼려고 어떤 것들을 해보셨습니까? 뭐 수영도 해보고 에어로빅도 해보고 헬스장에도 갔었고 또 기체제도 해봤고 뭐 다이어트 약이라 그래서 먹었더니 부작용만 일어나서 다리가 이만하게 부었었어요. 그래서 해보는 건 거의 해본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살이 빠지질 않고 당뇨가 생기니까 초저녁에 밥을 먹고 나면 또 한 새벽 2시쯤 돼서 이렇게 엄지해제형 보고 나면 출출해요. 그럼 이제 저혈당이 또 와요. 그럼 또 뭔가를 또 섭취를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악순환이 계속 이거 참 엄지해제형 보지 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이게 참. 그렇습니까? 음식 조절은 하고 계십니까? 예, 예전에 이제 처녀 때는 뭐 아무거나 다 잘 먹었는데 뭐 과자류도 뭐 인스턴트 식품도 잘 먹었었는데 이제 병이 들고 나니까 이제 속 차리고선 이제 뭐 먹는 것도 줄이고 그러는데도 이거 뭐 되지가 안 않네요. 돼요? 예. 그 전에 찐 살입니까? 지금 살이? 아니요, 아니죠. 이러지 않았죠. 아니 많이 먹을 때요. 아니 많이 먹을 때는 처녀 때 잘 먹었죠. 잘 저럴 때는 먹었는데. 날씬했었어요. 아니 그래도 여기서는 반뿐이 안 되지. 반도 더 안 되죠. 알겠습니다. 어지간하면 처녀 때는 건들지 맙시다.
분위기 험해질 수 있습니다. 예. 신동경 원장이 당뇨가 생기면 살이 빠지는 게 아닙니까? 아, 맞습니다. 당뇨가 생기면 살이 빠지는 게 정상적인데 그 네. 정상이라는 건 약을 드시지 않을 때의 상황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을 드시지 않고 혈당 상황이 뭐 2, 300이 계속 넘게 되면 팔다리에 근육들이 빠지면서 살이 빠지죠. 근데 지금 이 이성훈 씨 같은 경우에는 당뇨살이라고 부릅니다. 이 경우에는 저혈당의 위험 때문에 단 거를 또 드시고 그것 때문에 혈당이 또 올라가고 인슐린 주사는 더 올라가고 이렇게 계속 악순환이 되는 거거든요. 이런 경우에 특히 살이 계속 증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약물 투약보다는 음식을 어떻게 드시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건강하게 나이살, 당뇨살을 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 음식 비결은 제가 잠시 후에 자세히 알려드릴 겁니다. 천천히 하나씩 풀어나갑시다. 지금까지 누구도 말하지 않았던 나이살의 놀라운 비밀. 나이살을 빼려면 나이부터 알아야 한다. 자, 서지월 원장님. 이건 또 무슨 말입니까? 참고로 제 나이는 이제 40 넘었습니다. 네.